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1월 8일까지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000건 증가한 29만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3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재정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확대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5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1,2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0억 달러, 34%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3일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해외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을 주목해야만 한다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국제거시경제 및 금융 컨퍼런스 연설에서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의회가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13일 유가는 하락하고 금값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생산량을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유가가 더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12월 선물 가격은 온스당 0.2% 오른 1,161.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월마트 실적 호조 덕분에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덕분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청순 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순 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요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의 대량 매도 공세에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다시 좀 상승 반전되는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한 주를 마감할까요? 글쎄요, 어제 제가 이제 요즘 우리가 상시갑니다만 상시 노름판에 3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안면 몰수고요. 두 번째, 피도 눈물도 없다. 세 번째, 현찰박치란 말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말이 너무 두드러 맞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개인들이 돈 제일 많이 잃는 그 지수대가 251이었습니다. 251이 이제 제일 돈 많이 잃는 251이 제일 많이 돈 잃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제 정확히 기관들이 참 요술방망이 같아요. 어제는 1시간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50분에 끝났는데 3시 50분에 정확히 251을 딱 찍고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 어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옵션 하는 분도 그렇지만 어제 외국인들도 폭음을 제가 볼 때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거니까 다 잊어버렸다 치지만은 너무 좀 조작이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파생시장을 떠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소액을 걸었습니다만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갔고요. 어제 우리 개인들이 어제만 한 750억 정도 잃었고 외국인들도 한 750억, 어제 기관들이 한 방에 1,500억을 따는
그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뭐 지난 년가니까 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관들의 꼼수로 갈 것이다. 그리고 평균 가격에 갈 것이다.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방 쪽에 가야 돈 먹는 구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하방 쪽에 가다가 이제 하방 쪽에 안 가버리니까 돈을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하방에서 돈 먹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데미지가 컸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제가 여러분 곁에는 이제는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ELW 여러분 곁에 하지 마라.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ELW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은 여러분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너무 투기성을 하기 때문에 옵션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옵션은 사기다. 옵션 시장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할 바에는 선물이나 해외 선물 경매가 나 있으니까 여러분 옵션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이제 아침에 어제 선물 그 리딩에 풋을 했어요. 풋을 했는데 이상해가지고 정리하고 났더니만 이제 풋이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또 선물 리딩하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아침 약세 후에 주가가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갱신 참 부럽기만 부러운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소외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영향이 기관의 영향이 아닌가. 기관들이 너무 우리 개인들을 소액된 말로 키워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키우지도 않고 계속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할 사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더라도 뻥뻥 갈 것이다. 왜 뻥뻥 갈 것이냐면 호가 공백이 있거든요.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시중의 매물 자체가 호가 공백이 지금 여기서 튀어버리면은 258까지 거의 호가가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258자리를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이거를 종합주가지수 업종으로 볼 것 같으면 2020포인트, 2010포인트까지는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단도적인 입장으로 말하면 한 방에 뻥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뻥 가면 언제 가겠느냐 이랬는데 그건 뭡니까? 외국인과 개인들이 또 걸릴 때, 파생해서 걸릴 때 기관들이 올리겠죠. 기관들이 못 올리고 싶어 올리느냐, 안 올리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삼성전자 누르고 올리고 해가지고 조정하고 또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면 롯데그룹이라든지 고퍼 주식들 갖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지배적인 이런 입장 지금 일단 쉬어가는 자리에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주식의 상승 마인드는 계속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60일의 이평이 하방에서 다이면 다일수록 60일 이평이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쁘냐 좋으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과거 예로 보면 60일 이평이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인 1950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60일 이평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의 상승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 60일 이평이 떨어지는데 주가 상승한다. 이거는 뭡니까? 곧 60일 이평이 상승 후에 한번 하락 후에 재상승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파형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파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와 동의하시고 총총촌놈하고 반대하니까 반대로 맞더라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게 또 대박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기 차례의 주가적인 상승 모양이 분명히 보이고 매물군을 볼 것 같으면 2000포인트대 그리고 2020에서 2050포인트대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호가 공백 자체 이 호가 공백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가 공백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 갭 상승 거기다 엘리트 파동에 산타는 갭 상승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지 인지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엘리트 파동의 4분의 법칙에 걸려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조정받은 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 사실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에 쉽니다.
쉬어가는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당연하죠. 집계형 자리에서 쉬어가는 자리, 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집계가 여러분 보다시피 1990포인트대의 집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렸던 301일평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의 상승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50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75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제가 볼 때 301평 다 해가지고 언더슈팅 20포인트까지는 주식은 꼭 간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죽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늘리는 방향들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또 뜸뜸입니다. 뜸뜸이라는 것은 올라가는데 힘이 달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의 추세에 이렇게 보면 이제 걸립니다. 떠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555 정도 한 10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코스닥은 여러분 미래는 두지 마라. 뭐 나는 일평생 코스닥을 했는데 남들이 안 뜨는 코스닥 주식 해가지고 한 번씩 재미 보는 그 쾌감 때문에 코스닥 하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항시 조금 수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자산의 뭐 10%나 20% 소액으로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물론 코스닥 자체가 반등하고 오름내림폭이 큽니다. 뭐 주식이 도박이라서 오름내림폭이 희비가 오름내림 크면 그 오름내림폭이 클 것 같으면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코스닥은 301일평의 지지 이래 되는데 곧 이제 코스피는 301일평의 저항이 되지 않을까. 301일평의 저항으로 작용하고 코스닥은 지지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지지를 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일목균형표 보시면 어쨌든 호전자리죠. 그리고 이제 후행 스팬이 전환선만 뚫는다면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름 안에 들어간다. 구름이 제가 볼 때 다음 주 내로 구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구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식 자체가 구름에 굉장히 지지와 저항을 보면 뜸뜸이 움직일 거예요. 뜸뜸이 움직이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는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코스닥은 그래요.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 어제 이제 뭐 입시날이니까 한번 쉬어가자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쉬어가는 게 현명할 겁니다. 오늘은 혹시 어제 이제 고점에 파신 분들은 저점에 기준 전환선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점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부분, 이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심각하죠. 요즘 해외 선물에서도 유가가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유가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해외 선물에서도 유가가 뭐 대박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데 유가가 제가 볼 때는 75불 이하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유가를 어떻게 뭐 추격적인 거 매도하는 거는 리스크를 좀 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지금 베네수엘라나 뭐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에 들어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뿜어내니까. 그런데 어쨌든 건 그래도 유가의 절대적인 부분, 원가가 거의 한 40불 정도 친답니다. 그래서 40불에 뭐 운송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가 70불 전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닥 자리가 아닌가. 이게 이제 뭐 청송이와 유가 이야기하는 건데 유가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바닥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바닥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를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 터지고요. 우리도 1,100원 지금 올라왔습니다. 1,100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 5p 차이밖에 안 난다. 5%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원화의 약세, 거기다가 뭐 엔화 약세가 있지만 내가 큰 이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가 금리,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전고점 못 갈 이유는 없다. 이거는 그 사이 파생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369, 12 이제 큰 장이 이번 12월 큰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장이라는 것은 선물하고 옵션 동시 다 관련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그 사이 옵션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자기들끼리만 잔치가 이제 선물상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관들이 상승 쪽, 외국인들이 하락 쪽인데 일단 지금 평균 가격 전후에서 액션 취하지 마시고요. 평균 가격에 어떠한 대응이 될 때 액션 가격, 아예 윈이나 다운에 대했을 때 여러분 평균 가격에서 집중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눌러가지고 어제 누를 거 없으니까 삼성전자 눌러가지고 어제 이제 지수를 맞췄죠. 251포인트 맞췄죠. 참 그 기관들이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참 악질입니다. 이 바닥이 피도 눈물 뚝딱하는 바닥이지만 좀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제 저도 깜짝 놀라서 0.1도 안 틀리게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제가 볼 수 있다. 파생시장을 위해서 지수 조작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제 자기들이 제일 많이 먹는 자리까지 조작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외국인도 떠나고 개인도 자기들끼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펀드매니저 여러분 다 본 줄 알고 있고 지금 회의 중간에 내 방송 보는데 인간 거래 살지 마십시오. 인간 거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서로 윈윈하고 정당한 게임 해야 되는데 지금 ELW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주식 시장 당연히 공정한 시장 아니고요. 공정하다 어느 정도 공정하다는 했던 선물 시장까지 공정하지 않습니다. 발생 시장까지 지금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남들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주식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요즘 저도 이걸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부르짖었습니다. 평균 가격 간다. 그리고 여러분 손전매를 과감하게 쳐라. 그 안 들으니까 물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왜? 물려들어가지고 손실이 돈 100만 원 넣는데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판 4판 나 투자식으로 했는데 그 10만 원이 또 100만 원 되고 돈 넣다 보니까 있는 주식, 있는 선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퍼바이어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계속 지금 개인들,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런 짓을 하죠. 우리 개인들 소액 물었는 거 갖고 대액을 만들어가지고 그 있는 거 없는 거 가랑비 없었듯이 해가지고 뺏어가는데 글쎄요. 저 같으면 옵션을 안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미국 증시 부럽습니다. 그렇고요. 뿜었죠, 완전. 글쎄요, 이거 펌프 같아요. 펌프 같이 뿜었다.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S&P 마찬가지고, 반도체, 전고점입니다만은, 우리하고 관계 있는 반도체 빼놓고는 거의 다 품었어요. 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를 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케이 증시, 배 아픕니다. 상해종합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증시 중에 우리나라 증시만 소위에서 제가 볼 때는 버린 자식 그런 자식이 보는데 절대 그래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충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오늘 글쎄요 아직까지 전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추스리기 힘드실 겁니다. 추스리기 힘드실 것 같은데 추스리시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시경제적인 부분은 정성촌님 말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투기적인 매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했는데 옵션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갖다 퍼본 돈이 거의 1조 정도 됩니다. 우리 개인 돈 1조가 털렸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절대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주식이 전략 후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공격적인 마인드는 시간이 아직 걸려야 되는 그런 뿐이에요. 주식은 60일 이평을 올라탔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영하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 서로 돈 잃고 건강 잃으면 안 됩니다. 돈 잃고도 튼튼한 마음이 있어야 또 보복할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정성촌님 신청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전약 후강의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매물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소식 여파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에 하락하면서 1960선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의 관심주들은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특히 현대건설 장중 7% 급등하면서 어제 이익 실현하셨고요. 따라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정말 많아진 상황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시장과 함께 관심주 다시 한번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1차적인 상승 구간, 1980선 이하권에서의 소폭 저항 구간으로 진입했던 경우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0.6% 정도 하락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지만은 5일선은 일단은 유지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번 조정이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지수 하락에 대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던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의 2% 넘는 하락. 글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 초반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포트에서 좀 제외했다라고 좀 말씀드렸지만은, 물리신 분들은 조금은 중기적으로 중기적 관점으로,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해서 연말 정도까지의 홀딩이 일단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지 시장이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종목과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한 방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번 기술적 반등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 10월 27일에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 대우조선해양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전반적인 조선주들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10월 29일경에 이제 삼성전자의 급등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 결국 3% 이상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11월 6일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들, 결국에는 이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경기 민감 섹터들에 대한 3인방, IT라든지 조선, 자동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면서 이번 순환매에 적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수익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제가 다음 순환매 섹터로 먹잇감을 고른 섹터가 건설 섹터가 되겠죠. 그 중에서 현대건설을 추천드리면서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의 힘이 조금은 딸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순환매의 길목에서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일치가 되면서 순환매에 대한 급등, 그리고 재료성 호재와 더불어서 수급까지 3박자가 골고루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으로 직결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이 수익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아마 지금 진짜 수익 잘 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초보분들이시고, 다음은 어디로 이제 순환매가 쏠릴까 하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초보를 벗어나신 분들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이제 매도 사인 드린 부분이 있죠. 한 10시 조금 넘어서 매도 사인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5만원의 미만 권역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국에는 5만원 이상권의 이제 상승도 충분히 눌림을 주고 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건 욕심을 줄이고 누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한 템포 빠르게 읽냐가 더욱더 중요한 흐름이고, 또 한 종목에 목매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스포츠카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은 위치로 좋은 결과와 더불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학습하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종목을 좀 오픈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종목을 좀 오픈하지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챙겨드릴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 푼이라도 챙겨야 우리 개미들의 소망이죠. 슈퍼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곁에 있는 부분이지. 자, 어느 순간 종목 공개를 안 하게 돼버리면은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현대건설 어제 이제 기관들보다 빠르게 매수에 들어갔고, 기관들이 우리보다 한 템포 늦게 어제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서 40만 주 가까이 폭풍 매집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을 넘겨서 길을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NC소프트가 되겠죠. 자, NC소프트 어제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방송 때도 이제 NC가 이렇게 주가의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종목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근데 어제 그 부분들이 어제 영업이익이 8억 넘게 잡히면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들이 맞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글쎄요, 어제 시초가부터 상당히 좀 빠르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로 잡히면서 일단 1차적인 고점 부분들은 막혔던 부분이지만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제는 실적보다는 다른 재료, 그것이 그동안에 이 NC소프트가 20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하락했던 이유, 시대적인 흐름을 못 따라갔다. 결국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정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상 최대의 개막이 예상되는 다음 주가 되겠죠. G스타에서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공개.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모바일 게임의 성공적인 부분들이 기타 해외 쪽보다는 낮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이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크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컴투스를 2만 원대, 게임비를 4만 원대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 사인을 외쳤던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 세력과 증권사 리포트들에 대한 악재성 내용으로 반대 피바다로 인해서 초토화됐던 그런 상황에서의 매수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 NC소프트도 거의 3개월째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재료는 게임빌과 컴투스, NC소프트 마찬가지로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 파워는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과 함께 주가의 급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개미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기관 순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쫄지 말고 추가 매수 대기에서 실적보다는 이제는 실적적인 초대형 재료로서의 기대감 형성될 때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상황 체크와 함께 관심 종목들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2시에 방송되는 오늘장 내일장에서요, 이드코의 CPR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종목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정말 위급한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